안녕하세요. 중등 예비 학부모 교육 자유학년제 편의 부모님들 연수를 맡게 된 논산중학교 교사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저와 함께 자유학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자유학년제라는 것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탐색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이와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만 외우고 시험 보고 서열화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들, 학생 체험 중심 활동들을 하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해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수업 활동을 병행하게 되는 거고요. 학생 참여 또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년 동안의 자유학년제 기간에는요, 교과 성취도를 성적으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 페일, P와 F로 표시되는데 대부분 한 학생들은 P로 표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해당 연도의 성적은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1학년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난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협동학습, 토론 수업, 실험 또는 실습 등의 학생 중심 수업이 강화가 됩니다. 저나 어머님들이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강의식 수업이 주로 많았었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시고 저희는 필기하고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교사가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깨닫는 수업이 진행이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주제 중심의 교과가 융합 수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편적인 교과목의 사고뿐만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범교과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요. 내재적인 학습 동기, 그래서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별 학생의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는데요. 일부 학생들, 그 교과를 좋아하는, 그 과목을 잘하는 이런 일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유학교 활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택 활동이에요.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가서 엄마, 나,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초등학교 때 없던 자유학년제라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주제 선택은 뭐 할까요? 예술체육은 뭐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주제 선택은 이거고 예술체육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두셨다가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이라는 것은 교과 연계 활동이고요. 그리고 범교과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주로 뭐 국어, 영어, 뭐 도덕 이런 교과목의 주제 선택 활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생들의 흥미, 동기를 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드라마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터, 웹툰 제작, 금융 경영 교육, 헌법, 법질서, 인성 교육, 뭐 스마트폰 앱 개발, 그다음에 뭐 영상 제작, 뭐 이런 등등
교과와 다양한 활동을 체험 중심 활동을 서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주제 선택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주제 선택 활동 시간에 독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이런 과목들에서도 그 독서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교과서 수업의 그 진도나 이런 것들 시험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빡빡하게 맞추어져서 선생님들의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면, 이제 1학년 자유학년제 시간에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독서하고 체험하고 체감하고 느끼고 어떤 것들을 글로 남기고 이런 활동들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체육 활동을 살펴보실게요. 예술체육 활동은 그야말로 이제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예술체육 교육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전문 그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 전공을 하신 그런 많은 강사님들,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학교에서 보통의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악기라든지 다양한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전문성 있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예술체육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에 소질이 있었네. 내가 이런 것을 좋아했네. 이렇게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보시면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또는 작사, 작곡, 뭐 벽화 아니면 뭐 POP, 뭐 붓글씨, 손글씨, 디자인, 축구, 농구, 스포츠 리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고요.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하고 특기와 적성 개발에 굉장히 맞춤형이고요. 동아리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강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그래서 그 한 동아리에 인원을 조금 적정 인원 좀 적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뭐 문예 토론, 뭐 라인 댄스, 뭐 방송 댄스, 과학 실험, 현재 관측 사진, 동영상 제작, 뭐 향토 예술 탐방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학교 특색에 맞추는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활동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앞에서 말한 주제 선택, 뭐 예술, 체육, 동아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유학년제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생각해보고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반부터 학생들이 입학하고부터 진로 검사도 많이 실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데 인적성, 적성이 있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초청 강연들, 명사 특강 이런 것들도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에 포트폴리오 제작, 그러니까 그 진로 탐색 시간에 했던 그 활동들을 포트폴리오로 다 이렇게 학생들이 모아두고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이런 활동들을 했었지. 그리고 내가 이런 것에 적성이 있었고 이런 것에 흥미가 있었지를 토대로 해서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그 잘하는 과목은 더 잘할 수 있겠고 내가 이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요런 부분이 필요한데 요 과목에 조금 내가 조금 부족했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조금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보다 더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자신의 결국은 이제 진로 탐색, 진로 결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단계의 발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도 1학년의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학교의 이제 진로부장님과 학년부장님, 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연계해서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들도 많이 하고요. 뭐 직업 탐방, 모의 창업 등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이 "그러면 평가는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상 자유학년제를 잘 거친 2-3 학년들의 그 응답은 "자유학년제 활동 기간에 굉장히 바빴어요."라고 많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수행평가나 가정중심평가 2-3 학년 때 할 때 그게 이제 교과목별로 1, 2 개 뭐 많게는 3 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고스란히 다 자유학년제 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필식 시험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언제 이렇게 딱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보는 그런 시험을 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주제 선택, 모든 교과, 모든 예술 체육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수시로 상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학생기록부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1 학년 자유학년제는 말 그대로 정말 프리한 시간 아니야, 자유로운 시간 아니야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다만 시험을 그러니까 그런 객관식 이런 서술형 평가 이런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을 뿐이지 뭐 쪽지 시험도 계속 많이 교과목에 따라서 보고요. 그리고 쪽지 시험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서술형 평가 아니면 학생들의 그 과정 중심 평가를 굉장히 계속 많이 바쁘게 진행하고 계신다.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이제 총괄식 지필 평가를 실시 안 하기 때문에 학생 중심 수업과 가정 중심 평가는 연중 상시로 진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들을 확인하고 학생 지도에 활용하고 수업과 연계된 평가를 수시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결과나 기록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이제 길러진 그 핵심 역량들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교과만의 그 핵심 역량들이 있는데 그 핵심 역량 중심의 참여도, 그다음에 학생들의 태도, 얼마만큼 열심히 참여했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평가 결과를 내고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이 세세하게 문장으로 서술식으로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그 부모님들께서 인제 그 생활기록부도 그 통지표도 나갑니다. 1 학년이라고 자유학년제라고 성적표가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 세세하게 서술형으로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그 담당 선생님들께서 세세하게 적어 주신 그 서술형 문장들을 보시고 잘 해석하셔서 '아 우리 아이가 이건 정말 잘 참여했고 이 부분은 쪼끔 미흡했구나.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결과의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교과는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 정도는 이제 문장으로 서술식으로 기록이 되고 1 년간의 성취도 그러니까 뭐 A, B, C, D, E 요런 것은 산출이 되지 않는 거고요. 당연히 고입에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학기 활동들은 그 학생의 성장, 발달, 참여 정도가 문장으로 서술이 되면서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1 년간 세세하게 되어 있고 통지표도 나간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기록부 입력이 이제 예시 자료예요. 이런 식으로 예시 자료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뭐 사회, 도덕, 뭐 기술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목마다 과목명이 나가고 뭐 논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세울 줄 알며 토의 토론의 절차를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학생의 그 발달이나 참여 정도를 선생님이 세세하게 관찰하셨다가 잘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드라마의 사회 과목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주제 선택 활동의 명은 학교마다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어떤 결과물을 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예술체육 활동도 역시 이제 음미체 다양한 활동명이 있겠고요. 그 활동명에 따라서 뭐 전통음악에 대해 관심이 많고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어떤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술이 됩니다. 자, 교과 수업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수업 주제의 예시 자료인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또는 손자, 손녀를 보내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자유학년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학교마다 특색 있게 운영이 되는데
수학 수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계 수업이 있다고 하면 뭐 친구들과 협력하여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수학 수업을 했다. 이런 이제 수업 주제가 있고 수업 진행 방법을 뭐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그 성취 수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해내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이 사전에 이제 공지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주변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발견해서 사고를 확장시키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별로, 조별로 문제의 본질을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겠죠. 모든별로 이제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일이나 이라면 다양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별로 구성을 한다면 10을 이룰 수 있는 거겠죠.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과서 아니면 그 자료 아니면 주변의 지식 또 동료에게 많은 그 학습 내용을 배우고 또 깨닫고 어떤 아이의 태도를 보면서 '아 나는 저런 리더십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정말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사실상 배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스스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별로 선정한 각각의 주제로 프로젝트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별 프로젝트를 인제 신청하는 거죠. 통계 단원을 배우면서 모든별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이제 사전 컨펌을 받고 그리고 인제 그 결과를 내면서 서로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공유하고 선생님에게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테일한 주제면은 다르지만 대부분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자유학년제 시간에 제가 인제 교과목은 영어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 교과 시간에 주제 선택 활동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그냥 사례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1 학기 영어 독서 활동이라고 해서 인제 주제 선택 활동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나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청 중심으로 독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중학교 1 학년이니까 너무 어려운 책은 안 되겠고 흥미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적당히 읽고 생각도 쪼끔 하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으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인제 그 어떤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그 동화 작가님을 고르고 그 작가의 대표 서적을 제가 미리 인제 읽어본 다음에 5 권을 골라서 이 5 권을 한 학기 동안에 자유롭게 읽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팩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후 그러니까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을 하고 이것을 자료로 포트폴리오로 남아둘 수 있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 자료를 보시면 제가 학생 이름을 좀 가려 놨어요. 앤서니 브라운 책 중에 My Mom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팩의 구성을 살짝 들여다보시면 먼저 인제 그 작가에 대해서 인제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아이들이 나중에 인제 컸을 때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라는 대화도 하지만 "나는 어떤 작가의 책이 참 좋더라. 그래서 그 작가의 책을 살펴보는 중이야." 이런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작가 소개란에 아이들이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제 서칭을 통해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것은 영어의 어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어휘 픽셔너리라고 해서 픽처와 딕셔너리를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가 주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저희가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그런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쓰면서 외우는 것도 그 시각의 도움을 받는 그런 공부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아이들의 그 언어나 그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의 이미지를 이렇게 딱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 astronaut 우주 비행사가 있으면 우주 비행사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우주 비행사 사진을 찾아보게 해서 아 astronaut 우주 비행사 이 그림을 보고 이건 astronaut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다 찍어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그 언어
단어를 암기하는 좋은 학습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셔너리를 작성하면서 내가 그 단어만큼은 꼭 외워본다. 이렇게 시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거 읽으면서 내가 선생님처럼 여기에서 문제를 내면 어떤 문제를 내면 좋을까? 이렇게 사실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빈칸 넣기 문제를 뚫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서 그 빈칸을 뚫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OX 굉장히 간단하게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한 번 더 그 내용을 문제를 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그냥 교사가 앞에서 책을 읽어주고 해석해 줘서 그냥 후루룩 듣고 후루룩 나가는 그런 독서 방법이 아니라 읽고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문제를 내면서 다시 한번 정제시켜 보고 다시 정확성을 높여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책을 조금 내 것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문 퀴즈도 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그거예요. 줄거리도 물론 쓰게 하지만 이 책을 읽어서 나의 경험과 이 책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하는 것이 독서 교육의 굉장히 핵심인데 그래서 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에 대한 주제였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소개해 본다든지 그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점을 작성해 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나 중심, 내 주변 중심으로 같이 접목시키는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미니 이북을 만들었어요. 미니북 이제 학교에서 많이 자유학습 시간에 이제 미니북 많이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서도 담임쌤들이 미니북 많이 만들어 오게 합니다. 요만한 이렇게 종이로.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지만 이제 중학생이 된 만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미니 이북을 만들어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북의 주제는 How to become super digital citizens. 어떻게 하면 굉장히 멋진 세계 시민이 될까, 디지털 시민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더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제 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코로나 뭐 작년 올해 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가뜩이나 디지털 세상에 많이 노출되는 아이들이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더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세상과 학생의 세상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냥 학생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의 이 세대들에게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러니까 나도 안전하고 내 친구도 안전하고 우리 가족도 안전하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서 그렇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굉장히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언짢게 하는 안 좋은 행위야를 생각해 보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다음에 해야 할까?' 이것까지 고민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북으로 만들고 그래서 모든 반 아이들이 여기에서 같이 작성하면서 서로 생각하고 나누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얻어가고 이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은 굉장히 일리걸한 거야."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뭐 사진을 찍어서 게시를 하고 즐거워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안 되는 행위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을 자유학습제 시간을 통해서 보낼 수 있었죠. 다음 사례로는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상 제작이 그 시대의 변화에 맞물려서 굉장히 핫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수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제가 인제 다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학생들이 부모님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집에서 말을 안 하지? 왜 이렇게 학교 가서 뭐 발표를 안 하지?'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학생들의 사고나 어떤 생각과 깊이와 그 발표력과는 많이 이렇게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친구 그러니까 발표를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발표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이 친구가 생각이 없고 남한테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발표하려고 손을 들진 않지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시켰을 때 내 이야기를 마음껏 누가 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10분 이해해서 뭐 일부가 발표하고 일부만 손 들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전체가 주인공이 돼서 수업을 참여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도구 중에서 그 학생들의 나를 가리고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내 목소리로 연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학년제 시간에 이제 이렇게 플롯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대본을 스스로 좀 짜고요. 그 대본으로 인제 저와 같이 인제 피드백 주면서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이들이 인제 이렇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캐릭터들을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선정하고 배경도 꾸미고 아니면 있는 배경 중에서 골라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인제 조별로 그 대본을 연기를 하면서 읽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멋진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발표력도 높이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조금 담아서 이렇게 영상화할 수 있는,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이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학년제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 자유학년제라는 것이 그냥 놀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아이들이 정말 많은 체험을 하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화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가졌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꼈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알아가는 귀중한 자유학년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등 예비 학부모 교육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또 논산중학교 교사 김사영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반갑고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논산중학교 우리 아들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반갑게 나중에 인사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나는 논산중학교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더 많겠죠. 그렇더라도 사실은 그냥 뭐 논산중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부분을 미리 조금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대면 원격 수업을 인제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려고 구성을 할 때 일단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교에 오면 이런 식으로 인제 진행이 될 수 있어요."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학교 실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인지하시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원격 수업이 생겨났지요. 그래서 원격 수업은 사실상 이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뭐 진행이 됐던 수업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 것은 굉장히 정말 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3월 달에 입학하고 나서 등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2020 년에는 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 논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구글 사이트, 어떤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3 학년 온라인 교실을 열어서 학생들의 가정통신문도 올리고, 이제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1 주차 수업, 2 주차 수업 뭐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가정통신문을 올려서 부모님들과 학생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원래는 교실이 있고 칠판이 있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게 맞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조금 상황이 좋아졌을 때 등교를 하고, 그리고 또 뭐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학생들은 거의 이제 집에서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원격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원격 수업인데, 다만 다르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제 그 EBS를 시청을 했고, 초등학교는 이제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중학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교과가 다 나뉘어져 있고 교과마다 선생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따로 계시고 교과목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올리시는 영상대로 학생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쪼금 더 심플하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수업을 했다면, 중학교는 보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교과목별로 이렇게 이런 수업 들어야 돼가 인제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 시간표에 따라 학생이 그 시간표에 따라 고렇게 그날 영상들을 시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과목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정리해서 전달을 해 주시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 특히 인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SNS나 뭐 밴드나 뭐 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놓치지 않고 잘 들어 놓고 부모님들과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뭐 누락되는 부분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이제 교과목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고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시간표에 따라서 인제 되고, 안내는 대부분 이제 담임 선생님이 통일해서 안내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전면 등교하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 학교는 사실은 언제든지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돼도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학교들에서 많은 학교들에서 아마 실시간 아침 조회를 시작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아침 조회, 그러니까 이제 아침 9 시면 9 시, 뭐 8시 50 분이면 8시 50분 담임쌤과 학년과 정해진 그 시간에 학생들이 기상을 해서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아침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인제 뭐 아침 뭐 조회 전달 사항도 전달하고, 준비물도 얘기하고, "오늘 EBS 뭐뭐뭐 들어야 된다." 뭐 특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전달하고, 아이들도 깨우고, 뭐 그런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실시간 조회를 만약에 담임쌤이 진행하신다 하면 반드시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깨어서 컴퓨터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 조금 부탁드립니다. 자, 실시간 조회가 인제 요렇게 끝나면, 실시간 조회를 하지 않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톡이나 밴드로 실시간 조회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건 담임쌤의 과에 따라 뭐 진행이 다르게 되니까요. 담임선생님과 협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그 많은 학교들이 이제 거의 두 부류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이 두 가지 중에 거의 대부분 하나를 선택해서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과목마다 담당 선생님이 클래스를 개설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학생들이 조금 다 일일이 들어가서 그 승인 요청을 다 해야 돼요. 고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승인 요청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이제 수락받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들어가서 인제 올라온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들으면 되는데요. 이 EBS나 e학스터나 전부 다 영상이 학생이 얼마만큼 학습했는가가 어 학습률로, 그 퍼센트로 표시가 되고 담당 선생님께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석 체크용으로도 중요하고, 출석 체크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 시간표 보시고 어느 정도 수업했는가를 한 번씩, 너무 매일은 사실상 너무 힘드시고요. 그래도 주에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 학년이면 사실은 6 학년의 틀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 있죠. 아직 그 6 학년 초등학교 때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또 어리기 때문에 그 세세하게 조금 담임 선생님도 살피시고 교과 선생님들도 살피시지만, 또 이제 댁에서 부모님들께서 시간표 이거 이렇게 들어야 돼. 그 이제 처음에 좀 같이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별로 잘 듣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주시는 게 1학년 때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뭐 2학기 때는 아이들이 너무나 잘하니까요. 그렇게 조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담임쌤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개설이 돼서 처음에 이제 과목마다 승인 요청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영어 수업을 들은다 이제 요청을 하셔서 이제 아이들이 수락을 받았다. 그 클래스의 학생으로 수락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수업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수업이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상을 듣고 거기에 선생님의 멘트가 있겠죠. 뭐 노트에 필기해 오세요. 아니면 어디 형상평가를 제출하세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정리해 오세요. 이렇게 과제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까지 해 와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 영상 플러스 과제까지 해서 학생들 45분 수업 정도, 그러니까 영상이 한 10분, 20분, 뭐 길면 30분 요 정도 영상에 플러스 이제 과제 10분, 20분 정도 하면 되게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막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채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수업도 그렇잖아요. 수업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행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 모둠 활동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생각도 하게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20분 영상 또는 30분짜리 영상에 학생들이 이제 필기하거나 생각하거나 문제를 풀면 사실은 영상을 조금 세세하게 보고 또 멈췄다가 필기하고 이렇게 들으면 1시간 꼬박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영상을 시청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만족도나 그 학습의 성취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정에서 학생도 자기 것을 신경 써야 되지만 부모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 성적이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영상을 올리고 똑같은 과제를 올렸는데 이것을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보는 아이는 당연히 성취율이 높겠지요. 하지만 그냥 후루룩 넘겨버리는 친구는 당연히 성취 수준이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든 학생들을 다 가정 방문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담임들이 굉장히 많이 또 학생들과 통화하고 부모님들과 통화하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뭐 잘 수업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통은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정에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아이가 성취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인제 영상의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영상 그냥 선생님 이 화면과 목소리로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영상이 제공이 되면 학생들의 학습 영상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이제 이게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하는 그 스튜디오 겸 저의 영어실, 영어 교실의 모습인데요. 나름 조명도 쓰고 그다음에 이 깨끗한 음질을 위해서 마이크는 꼭 씁니다. 그리고 인제 그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의 진도에 맞추어서 원격 수업은 그 이후에 쭉쭉 그러니까 이제 등교했을 때 나가는 그 진도에 맞춰서 원격 수업도 그 진도에 맞춰서 원격 수업이 나가는 거고요. 1학년들은 그 시험이 없지만 2-3학년의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에서 한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서 대면 수업 그러니까 이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 사실은 장점일 수도 있어요. 원격 수업의 영상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돌려보고 아니면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이 있나 없나 반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아이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영상을 여기서 찍고요. 그다음에 그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 또한 교과목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상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집에서 인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없거나 아니면 그 한글이나 뭐 PPT가 깔려 있지 않은 친구들도 초반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냥 로그인 없이 그냥 선생님이 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마지막에 질문도 하고 인상이 남았던 오늘 배운 내용도 정리하고 이런 형상평가를
디지털로 보면은 실시간 학생들의 응답이 수업이 돼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은 가정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저는 바로바로 학생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아 이 부분 아이들이 잘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어려웠구나.' 그래서 그다음 차시에 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형성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형성평가들은 다 학생들이 꼼꼼하게 과제는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성평가가 이런 식으로 인제 다 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걸 가지고 한 학기 말에 그 세트 그 세부 특기사항 그 과목 세부 특기사항에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고 어떤 부분에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좀 세세하게 적어 줄 수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3 학년 EBS 온라인 클래스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초반에 이제 가입하는 문제부터 이게 하루 정도 꼬박 잡고 아이들을 가입을 시키는데 이 가입이 잘 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한두 개씩 놓치는 친구도 있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과목 선생님들마다 국어 과목은 누가 들어왔어요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전 교사가 협업해 가지고 한 문서로 작성을 해서 요것을 바탕으로 담임쌤들이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의 준비를 좀 시켰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원격 수업 주간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동아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서 동아리를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가정에서 저는 학교에서 동아리 영어 동아리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격 수업에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안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 반장 선거, 회장 선거도 올해 굉장히 뭐 정말 독특한 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디지털로 처음으로 반장 선거도 해 봤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 선생님들이나 담임쌤들은 굉장히 많은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 학년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진학 희망 조사라든지 아니면 쉽게는 어 학생들이 이제 원격 수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하기 이전에 일단 저희가 조사하는 게 가정의 컴퓨터는 잘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인터넷들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원격 수업이 잘 진행되기 위한 그런 기반들을 많이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쪼끔 어려우셔서 만약에 인제 다자녀이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가 한 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둘 셋이면 그거를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그 정책 중에서 교육청 사업 중에서 그 태블릿을 대여해 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셔서 태블릿도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아이들 그 원격 수업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고요. 다양한 그런 학교의 그런 어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청하시고 문의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고교 진학 희망 조사도 계속 원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제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할 때도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이제 제가 "이런 책을 언제 읽었어요. 어떤 걸 느꼈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주면 담임쌤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보셨다가 기록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시고 학교에 보내셔도 좋고요. 1 학년 자유학년제 정말 재미나게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서포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는 과목마다 들어야 되는 영상이 다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엄선하셔서 영상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직접 영상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뭐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학교 상황과 그 학생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안심하시고 우리 아이들 중학교에 입학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자유학년제와 원격 수업.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시고 그런 거 있으시면 교육청에 문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2021 학년도 신입생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이들 다 환영하고 너무나 아이들 만날 것에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자 모두 이제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복 입은 예쁜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설레하실 거예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마무리했다, 졸업했다, 토닥토닥 해주시고 이제 정말 멋진 형님으로 중학교 입학할 수 있다. 너 정말 최고야. 이렇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